Information security is constantly threatened in the modern world. A white hat hacker is someone who strives to protect valuable information. We met with white hat hacker Lee Seung-jin, the first generation of its kind in Korea. 고객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서 보안 문제점들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그걸 개발자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고쳐나가는. Lee Seung-jin is known worldwide. He's won prizes in a number of international hacking competitions. Back in 2006, he caused a sensation by qualifying for DEF CON, the Olympics of hacking, as the first Asian team. 아시아에서 최초로 본선 진출 자격을 획득을 했습니다. Currently, he works for a company which provides mobile platform as a service. He also serves as a review board member at a well-known international security conference. On today's Heart to Heart, we shall unfold wide-ranging works of the information security leader, Lee Seung-jin.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Welcome to Heart to Heart. 자, 오늘은 이제 해커 이승진 씨를 모셨는데 네. 해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자, 승진 씨가 하는 해커의 일은 과연 어떤 일인지 먼저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해커들이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디어나 아니면 영화 등의 영향이 되게 크다고 봐요. 네. 이제 아무래도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 같은 곳에서 해커들이 어딘가를 침입을 하고 이제 나쁜 짓을 하고 어딘가를 이제 망치는 행위를 많이 하는데 이제 일반 대중들은 그런 매체를 보고 이제 해커들이 나쁜 놈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정보보안 산업계라는 게 굉장히 크고요. 저처럼 이제 화이트햇 해커로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업에서 고객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서 보안 문제점을 찾고 그리고 그 보안 문제점들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그걸 개발자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고쳐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것도 이제 해킹이라고 표현을 하는군요. 나쁜 사람들이 나쁜 행위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이제 저희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 그런 나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저와는 반대로 이제 블랙햇 해커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아, 재밌네요. 이런 표현들이 또 있네요. 그러니까 white hat, 모자를 뜻하는 white hat 해커가 있고 네. 또 black hat 해커. 맞습니다. 승진 씨는 white hat 해커인 거고요. 네. 가장 큰 차이점을 굳이 말한다면 네. 어떤 차이점들이 있나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블랙햇 해커들이랑 화이트햇 해커들이 갖고 있는 전문 지식은 거의 큰 차이가 안 나요. 근데 하고 있는 일의 목적이 이제 다른 거죠. 네네. 가령 똑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뭐 취약점을 찾고 뭐 해킹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걸 통해서 저희의 개인적인 목적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을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혹은 기업을 좀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이제 블랙햇 해커들은 그 기술을 이용해서 금전적인 목적이라든지 그 개인적인 영리를 취하는 사람들이 많죠.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정보 보안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정보 보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네, 정보 보안이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부분은 그 디펜스 인 뎁스, 네, 그걸 통해서 많이 정보를 보호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킹을 당하더라도 공격자가 할 수 있는 행위를 최대한 줄이겠다. 멀티 레이어로 이제 보호를 하는 것이 이제 그 핵심이고요. 저희가 실생활에서는 뭐 전자도어락을 들 수가 있는데요. 네. 어떤 나쁜 사람이 특정 집의 전자도어락 패스워드를 알아냈다라고 네. 하면은 그 집에 무단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요즘 웬만한 집에서는 그 안쪽에서도 문을 잠글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나쁜 사람이 전자도어락의 패스워드를 알더라도 이 안쪽에 잠긴 도어락 때문에 이제 문을 열고 갈 수가 없는 거죠. 네네. 그런 것처럼 하나가 해킹을 당하더라도 그 해커가 2차적인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추가적인 해킹을 해야 된다. 이런 보호 뎁스를 많이 만드는 것이 정보 보안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최근에 이 화이트 햇 해커들 사이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뭐 집중하고 있는 혹시 보안 위협이 있다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IoT 시대가 도래했다 보니까 네네. 이제 IoT 위협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해커들이 이제 IoT 해킹을 연구하는 이유는 IoT 해킹 자체가 재미있어서도 있지만은 그 다른 이유가 좀 더 큰데요. 네. 해킹은 물리적으로 이제 가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왔어요. 네. 최근에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어떤 발전소가 있었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 발전소가 있었는데 어떤 익명의 해커 집단이 그 발전소를 공격을 했어요. 장치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장치는 이상 행위가 발생했었을 때 예를 들어 수치가 갑자기 높아진다든지 그렇게 발생했었을 때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던 장치였는데 이 장치를 해킹을 해가지고 만약에 가스가 많이 샌다고 하더라도 이 장치가 작동하지 않게 만드는 실제로 만약에 사고로 벌어졌다면은 이제 문제가 크게 될 수 있었던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네. 전부 다 이제 IoT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요즘에 한참 스마트카가 많이 유행이잖아요. 네. 근데 스마트카는 사실 그냥 하나의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하나의 컴퓨터는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고 아니면 모뎀에도 연결이 돼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스마트카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취약하다고 하면은 해커가 원격에서 자동차를 공격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네네. 가령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이제 브레이크를 작동하지 그렇죠. 않게 만든다든지. 네네. 생각만 해도 어우. 네, 그래서 이전까지 해킹은 뭐 이메일을 훔쳐본다든지 이제 네. 그 정도 선에서 그쳤지만은 이제는 그 사람의 목숨에 그 실질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IoT 해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해킹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으니까 그냥 일반인들, 저와 같은 그냥 일반 사람들의 관심도도 그만큼 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 그래서 블랙 해커들의 공통점? 아니면 뭐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말씀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일단 미연의 해킹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혹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네. 또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화이트햇 해커들은 이제 아무래도 그 연구를 리서치 같은 거를 이제 좋아하는 스타일이 많아요. 이제 블랙햇 해커들은 사실 그 목적이 연구에 있지는 않거든요. 네. 이제 자기가 가진 기술을 활용해서 최대한 빠르게 많은 돈을 버는 게 이제 그들의 특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랙햇 해커들이 일반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피해자는 이 전문가들은 아닙니다. 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해킹을 실제로 하고 있고 네. 가령 쉬운 해킹이면서 동시에 빠르게 할 수 있고 그리고 큰 이득을 벌 수 있는 것들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 있겠는데 네. 이제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대한민국에서만 4,400억의 피해액이 발생했습니다. 저도 사실 뭐 이메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메일로 막 뭐 스팸 메일처럼 뭐 당신의 뭐 비밀번호를 알았으니 네. 이런 약간 좀 위협적인 이메일을 받은 적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게 정말 약간 사기성이 있는 거지 정말 해커가 해킹을 했다는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대부분은 해커들이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들의 목적은 100명을 공격해서 100명을 해킹하겠다가 아니라 10,000명한테 사기를 쳐가지고 100명을 해킹하겠다가 이제 핵심이거든요. 꼭 해야 될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바일 폰도 마찬가지고 데스크탑도 마찬가지고 사용하고 계시는 운영 체제를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최신 버전으로 유지를 하지 않으시면은 그 인터넷에 있는 각종 인터넷 무기들한테 이제 공격을 당할 수가 있어요. 네. 사이버 무기라고도 이제 부르는데요. 그런 사이버 무기들은 이 컴퓨터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은 이제 얼마든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업데이트를 안 한 컴퓨터에서 웹사이트, 그러니까 악성 웹사이트에 이제 방문하게 되면은 그런 사이버 무기에 의해서 해킹을 당할 수도 있겠죠. 네. 뭐 포털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이메일 사이트라든지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를 어렵게 쓰는 것은 이제 물론 중요한데 패스워드를 어렵게 쓰는 것 이외에도 2차 인증을 하면 좋습니다.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옵션을 통해 가지고 2차 옵션을 지원해 주는데요. 그래서 2차 인증을 강화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케이스에서는 블랙 해커들은 거의 포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까지 갔다가 2단계를 또 해야 되면은 그냥 네, 안 하는 맞습니다. 거죠. 네. 아하. 다른 사람을 또 이제 타겟을 삼아가지고 공격을 네. 하는 거고. 네. 혹시 이렇게 화이트햇 해커로 활동을 하시면서 네. 블랙햇 해커로부터의 유혹 같은 게 혹시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혹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돈을 좀 많이 줄 테니 네. 우리한테 와라.
우리를 위해 좀 해킹을 좀 해달라. 네. 이런 유혹 같은 건 없었나요? 있었죠. 그런 여러 번 있었어요. 네, 그런 유혹은 사실 저 말고도 다른 연구자들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어떻게 하면은 백전백승을 할 수 있느냐 네. 이런 툴을 하나 만들어 달라. 뭐 돈은 너가 만족할 수 있는 액수를 주겠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뭐 온라인 카지노를 해킹을 해달라. 거기에 있는 돈을 이제 본인들이 작은 세탁은 알아서 할 거니까 네. 너는 이제 해킹만 해서 보내만 달라. 이제 네. 이런 것들도 있었었고요. 네, 굉장히 뭐 유혹은 많았었습니다. 유혹은 많았었지만은 자기가 사명감 있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그 연구를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연구자로서의 뭐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에 더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 이제 블랙햇 해커들이 하는 방향과는 굉장히 지향점이 다르죠. 네. 네. A black hat hacker is a network invader who seeks personal gains by destroying systems and stealing others' information. On the contrary, a white hat hacker is a researcher who strives to devise solutions by seeking loopholes in information security. Korea's leading white hat hacker Lee Seung-jin has both passion and pride as an information security expert. Let's explore his past achievements in Korea and abroad. 이렇게 국내 해킹 대회 입상 경험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2006년이에요. 벌써 13년, 14년 전인데 아시아 최초로 데프콘 본선 진출권 획득이 화제가 됐었는데 이 데프콘 대회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참가하게 되셨고 또 이제 해커들 사이에 얼마나 유명한 글쎄요 행사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행사, 뭐 콘테스트인가요? 첫 출전은 2006년도였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도 물론 이제 그 미국이나 이런 IT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정보 보안 기술이 조금 떨어진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수준이 많이 올라왔고요. 근데 2000년도 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보안 수준이 해외 선진 국가에 비하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데프콘 해킹 대회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멋진, 그러니까 해커들한테는 굉장히 동경이 있는 그런 엄청난 대회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그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모든 해커들이 해킹 대회에 참가하는 거의 모든 해커들이 저기는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대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그래서 2005년도, 2004년도 있었지만 한 번도 신청 안 했었고, 근데 2006년도에 제 친구가 갑자기 이제 오더니 혹시 같이 나가볼 생각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일단은 응을 했습니다. 근데 한다고 했었지만은 저희가 본선을 통과할 거라고는 전혀 이제 생각을 못 했었죠. 근데 이제 막상 이제 2006년도 이제 거기는 이제 예선을 먼저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온라인 예선을 먼저 통과를 해야 되는데 제가 나름대로 국내에서는 거의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했었고 나름대로 그 한국 대표였는데 아무리 데프콘 CTF가 멋지고 좋은 대회지만은 예선 조금 시작하고 몇 시간 지나고 열 몇 시간 지나니까 저희 순위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약간 이제 오기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거의 72시간 동안 이제 거의 1분도 안 자고 그 대회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아시아에서 최초로 본선 진출 자격을 획득을 했습니다. 사실 유명 국제보안 컨퍼런스에서도 심사위원으로 지금 활동 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제가 대표적으로 지금 맡고 있는 곳은 이제 블랙햇 컨퍼런스가 있고요. 블랙햇 컨퍼런스는 미국과 싱가포르, 기타 등지에서 열리게 됐고 심사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하는 역할은 심사위원들은 굉장히 저 말고도 되게 여러 명이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해킹 컨퍼런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1년에 지원하는 논문 수만 해도 거의 1000개에 가깝습니다. 심사위원이 1인당 봐야 될 논문이 굉장히 많고요.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은 특정 연구자가 이제 본인이 올해 블랙햇에서 내가 발표하고 싶다. 내가 발표할 내용은 이렇다라고 화이트 페이퍼를 보내오면은 저희가 리뷰를 하고 점수를 이제 매깁니다. 이 연구자가 발표할 내용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지, 얼마나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있는지, 얼마나 대중들에게 흥미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네. 탈락 통과를 저희가 결정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것 같고 부담이 좀 굉장히 큰 일일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정말 많은 곳에서 다양한 곳에서 지금 승진 씨를 지금 찾고 있잖아요. 그런데 좀 특별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해커로서의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의 강점은 이거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해커들 중에서도 조금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지 않나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관심이 있는 것 같고요. 국방부에서 오랫동안 그 연구원으로 이제 일을 했었거든요. 정보보안 연구원으로 이제 일을 했었고요. 정부 쪽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다가 이런 민간에서 활동하는 사람 자체가 이제 많지가 않고 저는 국방부에서 연구원 생활을 마치고 나서는 스타트업을 이제 창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이 운이 좋게도 잘 돼서 현재 라인이라는 회사에 이제 인수가 됐고요. 네네. 해외 해커들이 저를 좀 신기하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한국 해커들이 한국 정보보안 전문가들이 이제 해외에 나가면은 한국 사람들끼리 다닌다든지 아니면은 그 아무래도 조금 그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약간 좀 샤이한 부분이 있으니까 네. 어울리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서양 해커 문화를 저희가 한 번에 좀 이해하기도 좀 어렵고 문화 차이도 네. 많이 있으니까 가뜩이나 이제 아시아에서 온 친구들이 많지가 않은데 그 와중에 제가 거기서 활동을 하니까 눈에 띄지 않았나 생각이 네. 듭니다. 이렇게 90년대부터 이제 해킹에 발을 딛고 이제 1세대 해커로 알려져 계시잖아요. 네. 이렇게 나는 화이트햇 해커가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혹시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도 네. 좀 알려주세요. 제가 실제로 이제 해커가 돼야겠다, 정보보안 전문가가 돼야겠다고 느꼈던 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었습니다. 네. 정확하게는 고등학교 1학년 진학하기 전이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머드 게임이라는 것에 굉장히 빠져 있었어요. 머드 게임이요? 네, 머드 게임은 온라인 게임인데 요즘처럼 그래픽이 있는 온라인 게임이 아니라 글자만 있는 온라인 게임입니다. 몬스터를 공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네. 몬스터 공격 엔터라고 쳐야지만이 공격이 되는. 네, 그러면 이제 화면 글자상으로 이승진 님이 몬스터를 공격합니다. 뭐 파이어볼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텍스트로 이루어지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 네. 그래픽을 보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 그래픽 머드 게임을 돌릴 수 있을 만한 그 PC 사용이 안 돼가지고 글자만 있는 온라인 게임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문제는 그 머드 게임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도 굉장히 비싼데 1분에 20원이었었어요. 근데 그게 뭐 1분으로 따지면 1시간으로 따지면 1,200원밖에 안 되지만은 뭐 일주일이 되고 뭐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굉장히 큰 액수거든요. 그거는 지금 요즘의 게임보다 더 비싼 액수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 게임에서는 제 고레벨을 유지는 하고 싶은데 네. 너무 비싸서 이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생각이 들었던 게 지금 생각하면 나쁜 마음이지만은 이 게임을 어떻게 하면 무료로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던 거죠. 네. 이 IP 주소라는 것을 이제 먼저 이제 알아야 됐었고요. 네. 이제 IP 주소를 알게 되면은 이 게임이 들어가고 있는 포트 번호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 101호, 102호, 103호 같은 건데 근데 문제는 이 컴퓨터상에는 이 포트가 약 6만 5천 개가 있어요. 이 IP 하나당. 지금 같으면은 이거를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뭐 1분 만에 스캔한다든지 했겠지만은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네. 1번부터 10,000번까지 다시 도래 해봐야겠다 손으로 다 했어요. 하셨어요. 그래서 8,888번이 그거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아가지고 공짜로 이거를 할 수 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 해커가 되기를 마음 먹었냐면은 이 공짜로 게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한 순간에 제가 들었던 생각이 게임을 공짜로 할 수 있어서 기쁜 건 전혀 없었고 이게 뭔가 해킹이라는 거구나. 물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기술이지만은 그때 그런 강한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해킹 공부를 하게 시작을 했죠.
자, 이렇게 대표로 회사를 운영하시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 회사에서 이제 리더로 계시는데 그러면은 가장 중점을 두고 이제 연구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보안 연구로는 그 핀테크 쪽, 그 파이낸셜 쪽이랑 그리고 블록체인 쪽 이쪽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하면은 그 핀테크나 아니면 블록체인 서비스들을 고객들한테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을지 네. 그런 그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설계 아니면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은 굉장히 비즈니스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일단은 어렵고 그래서 또 도전을 할 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재밌게 제가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세계는 지금 사실 뭐 블랙햇 해커들과 지금 전쟁 중이다. 아까 이야기 들려주시는 것도 정말 생각만 해도 막 겁나고 막 무서운 이야기들을 네. 이제 나눠주셨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저희의 한국의 보안 수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잠깐 언급은 하셨어요. 근데 현재 보안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네, 예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다만 그래도 여전히 그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통적으로 이제 강호라고 뽑고 있는 뭐 러시아, 중국에 비한다면은 네. 아직까지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다고 탑 수준의 해커들, 탑 수준의 정보보안 연구원들이 우리가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 탑 수준 그리고 그런 해커들의 숫자가 네. 적다는 얘기입니다. 아. 뭐 그 인구가 일단 당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예를 들어 10명이 있다면 다른 나라는 20명이 있을 수 있고 네, 인구 규모에서 나오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이제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해커를 이제 키우는 일에도 열심히신데 네. 혹시 주로 어떤 활동에 주력하고 계시고 이 분야에 관심 있는 후배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는지. 네, 지금은 이제 바빠서 많이 활동을 못 하는데 최근 2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굉장히 많이 활동했던 것 중에 하나가 비오비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부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지원해주는 이제 프로그램이고요. 주로 대상은 고등학생들 그리고 대학생들 그리고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교육을 지원해주는 곳인데 이 교육생들한테 노트북도 이제 공짜로 지급을 하고 교육도 공짜로 듣게 해줍니다. 와우. 그리고 이제 강사들도 저나 아니면은 저뿐만 아니라 그 다른 훌륭하신 멘토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멘토분들을 잘 섭외하셔가지고 이 교육생들한테 굉장히 많은 기회를 주고 있고요. 당부를 하고 싶다면은 일단 첫 번째로 나쁜 짓을 하지 말아라. 네. 주변에 유혹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수도 있죠. 네, 그거는 그 당시 나이라면 한두 번쯤 그런 고민을 하는 거는 저는 자연스럽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주변에서도 많이 도와줘야 되지만은 본인 스스로가 그런 거는 하면 안 되겠다는 명백한 가치관이 이제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이제 훌륭한 교육 프로그램에는 실력이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좋은 멘토들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좋은 친구들, 같은 교육생이 얼마나 좋은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얼마나 선의의 경쟁할 수 있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친구들하고 멋지게 열심히 해서 좋은 추억도 쌓고 실력도 쌓고 아주 훌륭한 정보보안 인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말씀 듣고 지금 이 분야에 관심 있는 후배분들이 정말 힘내실 것 같아요. 네. 끝으로 꼭 이루고 싶은 꿈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일하는 이제 기업의 보안을 좀 더 안전하게 만들고 이제 고객들이 더 안전한 서비스를 쓸 수 있게 좀 해주고 싶고요. 좀 그 거창하게 말하면은 똑같은 표현인데 인터넷을 좀 더 안전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 네. 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인적인 꿈인데 제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은퇴를 할 때는 큰 개 몇 마리와 함께 노후 생활을 이제 보내고 싶습니다. 와, 상상이 되네요. 자, 이렇게 멋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이제 블랙캣 해커에 맞서 사이버 이제 보안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